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히 봄 날씨입니다. 이제는 차에서 운전하는데 조금 덥더라고요. 하여튼 환절기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까 MC께서 얘기하셨듯이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국에 이제 한 16조 원의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수도권에서만 한 9조 정도의 보상이 풀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정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산업단지, 평택이나 이런 지역들, 고양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풀릴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받은 막대한 금액, 자금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조금 조사해 봤는데, 대토 인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한 50% 이상을 차지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땅으로 보상을 받았으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지만, 일단 세제상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땅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토지에 묻어놓는 분들이 양도세 혜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의 땅땅땅 두 번째 시간,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하지 말자. 2018년은 토지 투자 시대다라는 타이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지가 변동률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이 여기 보시면 제주입니다. 제주가 지금 2014년 이후에 많은 유커들의 관광지로 부상되면서 14년도부터 급성장을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세종시, 여기서 화면에는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나요? 황토색 황토색 보이는 이 색깔이 7.015%가 지가 상승률이 이뤄진 세종시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 연두색인데 이제 15년, 16년부터 지속적인 기업 투자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라색인데 2015년 주택 성장에 힘입어서 지가 상승률이 이루어졌고요. 자, 농지, 아까 우리 MC께서도 얘기했는데, 대토와 대체취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토는 농지 대토를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대체취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사업으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을 때 대체취득, 그거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취득세 100% 감면 요건이 있고요. 농지 대토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농지는 옛날엔 지적법 했었는데, 이게 전부 통폐합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 따라서 법정 지목이 전닥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밭과 논과 과수원, 법정 지목 요 세 가지가 농지고요.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여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농지에 포함되니까 그거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촌자경 할 때 자경이란 말,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본인 노동력의 2분의 이상을 써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요. 그러면 이 농지를 대토했을 때 어떤 감면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토하고 양도세 자경 감면하고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8년 자경 감면, 100% 감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요건이 나오겠지만, 농지는 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플러스 4년을 더 거주했을 때 이제 8년 자경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대토와 8년 자경 감면을 따로 떨구지 마시고요. 대토하고 자경 감면을 붙여서 보셨을 때 총액으로 한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 대토는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여야 됩니다. 농지 대토니까 당연히 농지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촌 자경이란 말에 제촌, 내가 거주한단 말인데, 거주는 첫 번째 토지 소재지가 속한 시군 자치구,
자치구, 두 번째 연접한,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 자치구, 세 번째 직선거리가 예전엔 20km였는데 직선거리 30km. 요게 제촌의 요건입니다. 제촌의 요건이고 소유농지를 선양도할 경우에는 1년 이내, 단 수용인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팔고서 1년 내에 딴 농지를 사야 되고요. 또는 새로운 농지를 먼저 사놓고도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이 대토 감면 요건이 되는 거고요. 면적 요건도 있습니다. 새로 산 농지가 옛날의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새로 취득한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4년이고요. 여기 좀 잘렸는데 보유기간에서 요 8년이나 4년에서 빠지는 기간이 감면 배제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사업소득이나 본인의 사업소득이나 총 급여액이 연 3,700만 원이 넘어간 그 해는 8년 작용이 됐든 4년 대토 기간이 됐든 그 연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농업인 말고 딴 근로소득이나 딴 급여액이 있으니까 너는 이거 농지 보유 기간을 인정을 못해 라는 과세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30km,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요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되면서 1년 동안 쭉 보유해야 되는 부동산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가 1년 동안 감면받을 세액은 1억 한도 내서 감면을 받고요. 이때 다 안 받고 5년간 기산을 하는 거죠. 5년간 감면을 했을 때 이제 설명은 원래 양도세 8년 자금 감면 1억, 대토 감면 1억 해서 2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많이 팔았는데 1년 동안에 1억을 감면받을 수 있고 5년까지 쭉 보유를 8년 동안 했을 때 5년 내에 양도할 시에는 합쳐서 합산해서 2억까지 감면받는다. 요걸 플러스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억, 5년간은 총 2억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니까 총액을 2억까지 감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제에는 2002년 1월 이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구 편입된 농지에는 편입 전일까지만 양도세에서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 한도는 뭐 요거 보시면 되고, 상속농지 한번 보시죠. 상속받은 농지 1년 이상, 계속 농지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동네에 살면서 작용하는 기간은 상속을 해준 기간을 포함해서 8년을 계산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 양도하면은 그 작용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일련지 작용기간에 불문하고 양도일가 사이에 통산. 그러니까 쭉 이어서 농사를 안 져도 되고 4년 짓다가 1년 쉬었다가 4년 더 지면 그러니까 8년이 되는 거죠. 통상 계산했을 때 8년 작용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그 보상금이 지금 올해 수도권에 이제 풀릴 예정인데요. 양도세, 본인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토지가 그 대토 감면을 받거나 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또 요런 예를 들면 이런 농지를 구입하는 대토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가 상승이 많아지겠죠. 그런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